한 25%에서 30%가 반품률이 발생이 되고, 홈쇼핑 쪽에서는 40에서 45%가 반품이 된다고 해요. 슈즈 카테고리에서 그런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편한 신발 신으실 수 있어요? 그 신발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떠세요? 굉장히 거슬리고 걷는데 불편하죠. 이물감이 모래 한 알이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발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발을 감싸고 또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신발은 알게 모르게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죠. 발이 건강해야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절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발을 잘 신으셔야 돼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이힐 7cm 정도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맵시가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그런데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게 돼요. 골반이 밀리니까 허리에는 무리가 오겠죠. 사실 맵시를 좀 포기하셔야죠. 건강을 챙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7cm 이상 되는 힐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낫겠고, 너무 낮은 플랫 상품들, 1cm 이하 되는 너무 플랫한 상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허리나 이 무릎 관절에 좋지가 않죠. 특히나 발 뒤꿈치 족저근막염의 위험성도 더 커지고요. 건강한 분들은 상관없죠. 건강하신 분들은 멋있게 어떤 상품도 착용하시면 되는데, 관절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7cm 이상 되는 힐이라든지 1cm 이하 되는 너무 플랫한 신발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발이 편하냐? 3, 4cm, 5cm 정도 되는 미들힐 정도 되는 굽들은 편안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 결과에서도 3cm, 4cm가 발에 전체적으로 하중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신발 신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디자인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집에서 제품을 받아봤는데 딱 신어봤는데 너무 불편해. 그럼 바로 반품이죠. 지금은 선택의 기준이 디자인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불편하면 신을 수가 없어요. 슈즈 카테고리는 반품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온라인 상에서는 한 25%에서 30%가 반품률이 발생이 되고, 홈쇼핑 쪽에서는 40에서 45%가 반품이 된다고 해요. 슈즈 카테고리에서 그런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화면상에서 내가 이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일단은 만족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착화를 했을 때 나의 분위기하고 맞는지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인데, 1차적으로 디자인에서는 합격을 한 거죠. 근데 배송이 됐는데 불편해요. 바로 반품이죠. 그러니까 반품률의 가장 큰 요인은 착화감입니다. 착화감이 편해야지 그게 구매로 전환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죠. 반대로 받아봤는데 디자인은 조금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닌데, 근데 딱 신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구매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반품과 반품률을 낮추는데 가장 큰 요소는 이 착화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신발을 만드는 게 사실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편안한 신발을 어떻게 만드냐? 신발은 사실 인체공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죠. 인체공학적인 데이터가 어떤 보편적인 수치라든지 사이즈, 패턴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되죠. 이 신발의 근간이 되는 라스트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체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죠. 앞코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느냐, 발등 사이즈, 뒤축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편안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디자인하고 패턴을 내고 샘플을 내고 착화 테스트를 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디자인이야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지만 편안함을 위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좀 더 편안한 신발을 만들고 기능적으로 우리 관절이라든지 발에 무리가 안 가는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부자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인솔이라든지 중창, 아웃솔 모두가 기능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중창도 중창 안에 우레탄이라든지 라텍스가 들어가서 쿠션을 더해준다든지 롤링이 좀 더 편안하게 되는 그런 중창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아웃솔에서도 좀 더
더 고무 성분이라든지 그 라바 성분, 발포, 창을 만들어서 더 가볍거나 더 쫀쫀한 부드러운 성질의 아웃솔을 많이 개발을 하거든요. 사실은 기술력들이 워낙에 지금 좋아져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어요. 물론 편하고 좋은 자재를 쓰려면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디자이너들. 여기에 이 자재를 쓰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조 원가 코스트가 다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구간이기는 해요. 그래도 좋은 신발은 결국에 디자인만 좋아서는 안 되고 편안한 신발이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발 뒤꿈치 까지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신발을 하나 사면은 무조건 발 뒤꿈치는 까지면서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재도 좋아지다 보니까 뒤꿈치 까지면은 불편한 신발 그래갖고 안 신게 되죠. 1차적으로는 패턴의 문제예요. 패턴이 발 뒤꿈치, 뒤춤이라고 그러는데 뒤춤, 옆춤, 기장이 보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의 질감. 소재가 너무 딱딱하거나 뻗으면 당연히 신축성이 없고 뒤꿈치에 무리가 오죠.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뒤축, 옆축, 발 등도 마찬가지고 너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패턴이 편안하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재가 소프트하고 편한 소재로 나와야지만 좀 더 편안하게 뒤꿈치 까지지 않고 신을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좀 기술력이 발달돼서 어떤 브랜드에서는 뒤쿠션이라고 해갖고 뒤꿈치 상단에 안쪽으로 쿠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편안하게 나온 건데 뒤꿈치가 까지지도 않을 뿐더러 헐떡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죠.